전직 지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서로 다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네. 전직 지원이라는 것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왜 사람마다 다른 정의를 갖고 있게 된 건가요?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이제 전직 지원의 어떤 서비스 내용이나 네. 제공 방법을 보면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전직 지원이 주로 우리가 다루는 게 뭐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취업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뭐 1인 기업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이게 사회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 그 방법들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이 전직 지원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과거 버전의 시점을 가지고 이게 전직 지원 서비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 지금 필요한 내용이나 방법 가지고 이게 전직 지원 서비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쭉 실질적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도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변해 가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느 시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 내용이 달라지니까 한 이제 전직 지원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구분을 좀 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직 지원을 이제 버전을 매겨요. 버전 1.0, 2.0, 3.0, 4.0까지 매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몇 점 0인가요? 지금 4.0? 아, 4.0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네. 거고 이제 1.0 먼저 얘기를 하면 1.0 이제 모델은 뭐냐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IMF 이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모습. 그러니까 네. 그 당시는 이제 제일 그 서비스 내용의 이제 핵심을 던졌던 게 뭐냐면 그 퇴직 충격에 따른 그 심리적 안정, 완화 이거가 제일 핵심이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이제 IMF 이후에 그 사태 이후에 그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막 회사가 문 닫고 막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은행들 중심으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은행이라고 하는 직장은 내가 한번 들어가면 언제까지 다닌다? 정년까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은행에 입사를 한 거죠. 근데 왜 충격이 컸냐면 첫 번째는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태가 외환위기라고 하는 게 그죠.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은행원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내 삶이 그 직장인의 모습에 다 맞춰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내가 그만두게 되면 그 한 사람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 퇴직자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완화, 예? 거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뭐 취업 창업 교육들, 그리고 뭐 채용 정보 제공, 네. 요 정도 서비스 내용이 이제 1.0 버전인 거고요. 네. 그럼 2.0은 언제부터? 이제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쭉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 비용 부담을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네. 서비스는 이제 퇴직자가 받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니까 돈을 썼어. 퇴직자들한테. 근데 뭐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월 서비스를 했는데 네. 취업을 몇 명 했냐? 창업을 몇 명 했냐? 그때도 기업이 그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정신적 충격 뭐 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뒀는데 기업이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여기 돈을 쓴 거잖아요, 기업이. 네.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 당연히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전직 지원 서비스 회사들이 이제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냐면 예전에는 취업 지원이 그냥 단순히 채용 정보를 좀 찾아서 주거나 또는 뭐 헤드헌팅 회사의 그 퇴직자들 이제 프로필을 만들어서 뿌리는 정도 약간 소극적인 수준의 이제 취업 지원이었는데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네들이 그 비공개 채용 정보 있잖아요. 이거를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을 직접 접촉하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채용 정보를 찾아가지고 퇴직자하고 연결시켜서 취업 지원하게 하는 여기까지 이 부분이 강화가 됐거든요. 2.0부터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제가 나눈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모 전직 지원 회사에서 2005년도에 그 역할 적극적으로 비공개 채용 정보를 발굴을 해서 이제 퇴직자분들한테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이제 국내 전직 모 회사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직 지원 1.0은 이제 IMF 이후에 초기 도입부터 2004년까지로 보는 거고 그런 적극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도입된 2005년부터가 이제 전직 지원 2.0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또 가죠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변화 시점을 맞죠. 그게 언제부터인 건가요? 이제 그게 3.0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제 우리나라 특히 사회적으로 이제 좀 변화된 거 보면 예를 들면 요즘에 누구나 다 이제 100세 시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오래 산다. 뭐 그 얘기가 언제쯤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10년 전? 한 2010년부터예요. 2010년이네요. 그러니까 2010년이 어떤 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흔하 네. 들으셨잖아요. 그럼 2010년이 무슨 얘기냐면 55년생이 만 55세가 되는 해가 2010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년 연장 전이어서 대부분 기업들이 55세가 정년이었다고요. 한창 일해야 되는데. 아니,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인생 이막이니 은퇴 준비니 뭐 이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네.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퇴직자들도 이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뭐 돈을 버는 일을 하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든 간에 좀 더 오래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55세 퇴직한다 하더라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존 2.0까지는 주로 이제 취업 창업 관련된 교육 컨설팅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취업 지원.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퇴직을 하고 당장의 취업 창업도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진로 설계라는 컨셉이 이 서비스에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네. 이제 취업 창업 이외에 다른 어떤 진로 대안들은 없느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1인 기업이라든지 뭐 공동 창업이라든지 뭐 외주 창업이라든지 뭐 전문 계약직이라든지 뭐 자문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취업 창업 이외에 이제 다른 것들. 그게 사실 저 때부터 이제 많이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귀농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회 경제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직 지원도 이제 취창업 중심에서 중장기 진로 설계 그리고 거기에 중장기 진로 내용 안에 취창업 이외에 다른 어떤 경력 대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네. 서비스가 함께 이제 제공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됐어야 되는데?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됐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2011년부터 직업상담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되게 이슈였거든요. 핫했었던 주제가 인생 이막 이거 관련된 강의들도 엄청 많고 했는데 그 기억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활성화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의외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전직 지원 업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어떤 혁신의 속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되게 느려요, 좀.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그 새로운 트렌드를 먼저 읽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리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좀 뒤처진다? 이런 느낌을 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4.0까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4.0은 뭐냐면 네, 잘 들으셔야겠네요. 리딩하는 4.0은